그래서 그걸 보고 매일 학사 일정과 대비를 하는 거지.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을 땐 너무 많았어요. 책임감을 스스로 계속 연습할 수 있는 단단한 길이 되지 않을까. 만일에 정말 준비가 안 되면 안 가야 되나? 오사카에서 하는 국제 콩쿠르를 처음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말 진짜 준비 잘해서 나갔던 거는 이제 유학 가서 교수님이랑 새로 레파토리를 쌓을 때쯤에 제가 콩쿠르이 너무 나가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저희 교수님께서 콩쿠르를 진짜 많이 나가셨던 분이셔서 저한테 이 페이지를 들어가면 콩쿠르이 진짜 많아 정보가, 그래서 한번 들어가봐 했는데 그게 그 유명한 알링크 아르에리치 파운데이션이라는 콩쿠르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정말 전 세계 콩쿠르들이 다 나와 있는 사이트인데, 이제 그때부터 그 알링크의 노예가 되었죠. 맨날 새로 고쳐. 그래서 그때 선생님한테 제가 나가고 싶은 콩쿠르 리스트를 쫙 적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냈는데, 선생님께서 콩쿠르를 워낙 많이 아시니까 그 중에서 뭐 이거 나갈 수 있다 해서 그때부터 콩쿠르를 하나하나 이제 준비하기 시작을 했죠.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캘린더별로 그래프처럼 각 대륙 이렇게 있고, 몇 월이면 며칠부터 며칠은 북아메리카, 뭐 유럽, 뭐 아시아 이런 식으로. 옛날엔 안 그랬어. 그때도 그랬잖아. 아니야, 맨 처음에는 그거 나오기 전에는 진짜? 그냥 표로만 쫙 났어.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들어간 거거든. 나는 그게 생기고 들어갔어. 그걸 보고 매일 학사 일정과 대비를 하는 거지. 이때 뭐가 안 겹치나?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초창기 때 봤던 거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땡 무슨 콩쿨 그러면 그 콩쿨마다 사이트를 다 들어가서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나도 그래도 국제 콩쿨 한번 나가보네, 그런 들뜬 마음에 밤새서 막 그렇게 찾아보고 그랬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유학생활을 미국에서 해서 어디를 가도 다 멀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있었어요. 사실 유럽에 있는 친구들이 그때 부러웠던 거는 그냥 기차를 타고 뭐 슉슉 여기저기 갈 수 있는데, 저는 어디를 가려면 대륙을 이동해야 된다거나 뭐 대서양을 건너 유럽을 가거나, 그래서 스케일이 너무 커지고 비워야 되는 일정이 너무 많은 거죠. 첫 1차부터 파이널까지 거의 3주 가까이 걸리는 콩쿨도 있어서 이거를 다 비우고 어디까지 제가 준비를 해서 앞뒤 스케줄을 맞출 수 있는지 그거를 다 고려를 하고 나서 어플라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주로 저는 또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 외에 있는 콩쿨은 한 번도 안 보고, 오사카 빼고는. 그리고는 이제 보통 유럽 내에 있는 콩쿨들을 서칭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접근성이 좀 용이했던 것 같기는 해요. 기차로 가서 할 수 있는 곳도 많고, 비행기도 사실 뭐 젊어닝스 이런 것 하면 진짜 100유로도 안 나올 때가 있으니까 떨어지더라도 금방 올 수 있게끔 뭐 늘 금방 왔지만 어쨌든 네, 그런 좀 쉬운 접근이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저는 너무나 리스크가 큰 거야. 이 떨어졌을 때의 그 뒷수습이 사실은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비행기 표도 바꿔지지도 않고, 맞아. 사실 늘 제일 싸고 제일 어떻게든 경제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변경이나 취소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표들이 많아서 막 플랜 한두 개가 아닌 거죠. 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아예 각오를 하고 갔어요. 접근성은 이미 포기했고, 어차피 나는 미국 안에서도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어딜 가든 일이 커진다. 최소한 일주일은 비워야 될 각오를 하고 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예슬이보다는 조금 더 멀어도 그냥 일단 넣어보자. 어차피 머니까. 저에게 있어서 미국 국내나 유럽이나 홍콩이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사실. 이제 콩쿨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은 3라운드? 네, 보통은 3라운드, 2라운드 정도 있는 콩쿨도 많고, 저는 5라운드까지도 나가봤어요. 진짜 죽음이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2라운드, 3라운드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선 본선만 있지만 거기는 1차, 2차 파이널 이런 네. 식이고, 그리고 끝까지 다 듣고 절대 앞에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에뛰드, 뭐 쇼팽 에뛰드 하나, 그 다음에 다른 작곡가 에뛰드 하나 정도는 계속 가지고 있으셔야 하고, 베토벤 소나타, 그리고 고전 소나타, 뭐 모차르트, 하이든 이 정도도 많이 나와요. 그걸 포함한 뭐 2차 프로그램도 늘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독주의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계속 가지고 다닐 만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협주곡 하나. 그 정도로 많이 준비를 해야겠죠? 보통은 이제 뭐 콩쿨마다 조금씩 요구하는 규정이 다른데 간혹 무슨 소품을 꼭 포함해야 한다거나 어느 특정 시기 이후 현대곡을 꼭 하나 넣으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세한 규정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통 1차는 45분 정도? 뭐 20분, 30분인 경우도 있고 2차는 60분 보통 일반적으로 60분 그렇게 해서 붙어서 3차에 가게 되면 파이널은 협주곡을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하는 콩쿨들이 조금 일반적인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비테이션을 받는 큰 규모의 콩쿨 같은 경우에는 콘체르토를 하나뿐만이 아니고 한 두세 개 정도 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뭐 모차르트 있고. 실내악도 있네요. 실내악도 있고 모차르트 협주곡 중에서도 하나 꼭 뭐 하나 그리고 있으면 뭐 좋고. 낭만이나 현대 하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일단 근데 돈이 아까워서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도 어플라이 할 때 돈도 내지, 그다음에 비행기 취소하는 것도 수수료 있는 건 또 수수료 나가지 하니까 숙소도 또 미리 예약해야 되고 하니까 아 이제 이거 내가 한번 선택했으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를 스스로 좀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그게 완벽하게 제 머릿속에서 세팅이 됐을 때 모든 거를 다 부킹을 하는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사실 한 번도 취소한 적은 없으나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을 땐 너무 많았어요. 아 그거는 매번 준비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내가 뭐 1등 한다는 보장도 없고 예선을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너무 불안하잖아요. 처음 나갈 때는 그랬는데 결과에 집중한다기보다 이제 그 라운드에서 내가 준비한 대로 얼만큼 최선을 다했고 준비한 대로 잘 보여졌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했었고, 근데 자꾸 결과를 생각 안 하니까 진짜 자꾸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생각하게 되긴 하더라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언제 올지 몰라 였어요. 가긴 가는데 나 콩쿨 가 하면 하고 가는데 언제 올지는 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제일 궁금해. 내가 언제 오는지 제일 궁금한 사람이 난데 다들 그걸 물어보니까 이제는 친구들이 주변에서 적응이 되면 그냥 제가 조용히 사라지면 제가 콩쿨에 갔나 보다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고마웠어요, 사실. 저랑 다른 점이 화영이는 뭐 부모님한테나 누구한테나 콩쿨 간다는 소리를 잘 안 하고 저는 진짜 온 동네방네 다 떠들고. 사실 이게 국제 콩쿨이라고 해서 국내 콩쿨과 준비해야 될 게 많이 다르지는 않는데 이런 여행 제반 관련된 거 빼고는 피아노에 관련된 거는 사실 준비 자체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콩쿨을 찾는 거? 그게 저는 그렇죠. 조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프리셀렉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흔히들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태리에 있는 작은 콩쿨들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다 맞아. 진짜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잘하는 애들은 그냥 다 나오는 콩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준비는 큰 콩쿨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콩쿨 못지않게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 저는 근데 국내 콩쿨이랑 다른 거는 체력적으로 다르긴 하죠. 아, 그거는 잘 할 수 네, 그건 좀 힘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와 나는 1차가 목표야 하고서는 1차 곡만 뭐 20분만 딱 쳤다 하면 진짜 할 말 없는데, 사실 1차가 목표라고 했는데 2차 가고 막 결선 가고 이러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올라가면 체력적으로 아무리 해도 따라오지 않은 때가 있고, 라운드를 소화해내는 그 체력뿐만이 아니고 아무래도 타지에 한 열흘 동안 넘게 있으면 진짜 지치고 많이 힘들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를 철저하게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1차에만 너무 이렇게 몰두를 한 다음에 가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1차를 통과해버리면 굉장히 이게 멘탈이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체력도 딸리기 때문에 중간에 떨어지든 안 되든 무조건 파이널까지 간다는 각오를 하고 가야지 더 견딜 수 있는 그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는 어느 콩쿨이건 영상이 올라와가지고 평생 진짜 박제가 되니까 진짜 큰일 나요. 네. 박제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래서, 준비하셔야 네. 합니다. 만일에 정말 준비가 안 되면 안 가야 되나? 아 준비가 안 되면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 그렇죠. 아 그리고 외국어 간단한 영어 정도는 하고 가야지. 왜냐면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아무리 영어로 얘기해도 이태리어로 대답하시거든요. 스페인 분들도 스페인어로 대답하시고,
좀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상태. 이거는 또 다른 에피소드인데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영국에 한번 콩쿠르를 갔는데 똑같은 영어니까 이렇게 외국을 가도 내가 그래도 영어니까 괜찮겠다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단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알아듣는데 그 단어가 뭔지 몰라. 화장실이 어디예요 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못 알아듣고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에피소드도 저는 조금 있었어요. 뭐 이태리함 에피소드 너무 많은데 가서 진짜 피자랑 파스타밖에 먹을 게 없거든요. 거기는 정말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맨날 컵라면은 항상 꼭 컵라면, 김치 통조림, 뭐 참치 햇반. 통조림, 햇반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커피포트. 콩쿠르 갈 때 사실 피아노에 관련된 것도 챙기긴 하는데 캐리어의 거의 반은 먹을 거였어요. 일단 밥이랑 뭐 라면, 그런 김 이런 기본적인 거는 챙기고 왜냐면 현지에서 주변의 식당이 어떨지 상황도 모르고 그게 입맛에 너무 안 맞으면 또 당장 피아노를 치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 정도 당장 한 끼, 두 끼 먹을 정도는 꼭 챙겨갔던 것 같고 맞아. 저는 나중에는 진짜 내가 예민한가 싶었던 적이 베개를 한번 들고 갔어요. 그건 좀 예민하다. 네. 미국 콩쿨은 보통 호스트 패밀리들을 많이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자원봉사자들 집에서 자는데 그게 진짜 복불복이에요. 어느 집이 걸리는지도 사실 그거는 알 수가 없고 그거를 컴플레인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갔는데 막 말도 안 되는 베개가 있어서 한번 너무 고생을 해서 다음부터는 내가 베개를 싸들고 다니겠다 해서 한 번은 베개까지 가지고 갔던 적도 저는 있어요. 또 생각나는 게 그 이태리는 옛날 도시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진짜 돌바닥 알지? 그럼 덜덜덜덜덜 캐리어 엄청 시끄럽고 캐리어가 근데 손목 또 아프고. 캐리어가 언제 내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일단 그래도 바리바리 싸들고 와야 되니까 너무 무거워. 근데 또 밤늦게 도착하잖아요. 택시도 없어요. 그런 데는. 그러면 진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도 나는 또 아이폰도 아니었을 때 이렇게 지도를 뽑아가지고 이거 보면서 덜덜덜 하면 그 다음날 쳐야 되는데 여기가 아리백여가지고 막 못 칠 정도. 엘리베이터는 무슨 엘리베이터도 없어가지고 거기 사람이 안 내려오면 내가 그거 들고 올라가고 들고 내려가고 하지. 저는 한번 콩쿨 중간에 이제 큰 콩쿨일수록 뭐 이것저것 행사들이 많아서 뭐 각종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2라운드인가 끝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보통 콩쿨들은 나이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이것도 몇 년 안 남았다, 노장투혼이다 이런 말을 한 몇 년을 달고 살았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물어보셨을 때 제가 이게 제가 나올 수 있는 이 콩쿨의 마지막 나이예요 라고 대답을 하다가 혼자 약간 울컥했어. 그러니까 친구랑 그때 얘기했던 게 진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순간이 되면 약간 되게 슬플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직면했어. 약간 기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화영이 말대로 그게 아쉽게도 콩쿨이 연령 제한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나이대에 그래도 한 번쯤은 2번 이상은 한번 콩쿨에 도전하는 데에도 의미를 두신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무대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만 통과하는 게 목표라면 진짜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 그렇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상을 타고 싶을 테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내 보상, 그 책임감을 스스로 계속 연습할 수 있는 단단한 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단단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도 분명히 나한테 어떤 거 하나는 쌓여 있고 어떤 면으로는 얻는 게 당연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도전하는 것 자체로 뭐라도 하나라도 배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벌써? 그 사이에 뭐가 있어 그럼? 피아노가 삐뚤어져 있대. 콩쿨 나갔을 때도 계속 연락을 해주시고 막 기도해주고 이태리 극장 무대 삐뚤어져서 피아노 이렇게 진행되는 거. 그 인형 극장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피아노 쳤거든요. 막 선생님 쓰러진 거 막. 별거 다 했어. 비엔나 가는데 막 소매치기 당해가지고.